또 저희 학교의 꽃은 또 스타주 아니겠습니까? 플라자 아테네 호망모대야 이제 알렌디카스 셰프의 직속 레스토랑이죠. 아르페주라는 레스토랑인데 그 넷플릭스에 가시면은 알렌파스라는 알렌파스라는 저희는 스타주를 2번 나갔어요. 저희는 3번을 했어요. 4개월 2번, 6개월. 6개월 한 번. 근데 이 마지막 6개월은 선택.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6개월 스타주를 하든가. 저희 학교가 그래도 스타주 나가면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워낙 학교에서 힘들게 구르다 보니까 스타주 나가서 너무 일을 사실 잘하는 거예요. 복규주에서 왔어? 일 잘하겠네? 라고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느끼셨나요? 전 저희가 처음이었던 레스토랑이었어요. 특이한 케이스. 처음으로 스타주를 갔던 데가 줄베른이라고 에펠탑 위에 있는 데였는데 별이 몇 개죠? 지금 한 개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알렌디카스 셰프가 오큐페하던 레스토랑 중에 한 개였는데 지금은 프레디 캉통인가? 아시아인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포커스가 집중됐던 것 같긴 해요. 잘하셨죠? 나름 잘해서 뭐 다 그렇게 했지만 셰프분들도 졸업하고는 다시 오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둘 생각 없냐고 물어보도 봤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오라고 네. 그쵸 오퍼를 줬던 거죠. 근데 너무 싫었어요. 전 여기까지. 한 서비스에 뭐 100명이 뭐 150명 계속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워낙 핫한 네. 스페이스다 보니까. 맞아요. 에펠탑이잖아요. 돈 좀 거기서 만지는 여행객들 재밌는 일화 얘기해줬잖아요. 이야기해줘요. 아 많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빨리 재료 준비하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 자꾸. 왜 못 올라가라 했는데 어떤 놈이 칼을 들고 위에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점심 서비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제 약간 불안 반? 좀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원래 7시 출근이었는데 한 9시 됐나? 올라가도 된대요. 서비스 뭐야? 해야 돼? 그리고 서비스 시간만 뺏기고 그래서 서비스 취소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서비스는 있어 예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셰프고 수셰프고 뭐도 없고 그냥 진짜 막 아무도 말 없이 재료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원래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를 막 빨리 뽑아야 맞아요. 했으니까. 그럼 출근은 맨날 에펠탑 올라간 거예요? 네 와 나 한 번 가봤다. 저도 못 올라가봤어요. 아, 진짜? 거의 뭐 한국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에펠탑 많이 올라가고 제일 많이 몇명 되지 않을까 재밌었어요 그래도 애들도 잘해주고 저는 리옹에 있는 떼뚜도바라는 또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제가 가고 싶던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삐에르 가니에를 가겠다고 왔다 했잖아요. 그랬죠. 이랑 저희 때는 스타주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해야 했었어요. 그 담당자분이 오케이 해야지 거기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비웃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그 끼즈넷에서는 저를 보지 못해요. 항상 행정 쪽에 계신 분이어서 그분이 저를 그냥 떼뚜도바를 보냈어요. 분노를 하고 갔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셰프님이 못 푸세요. 영장이시고 전통의 주방, 빗물 다 동네비고 책에 주방 계급 딱 나눠져 있고 이게 진짜 프랑스 주방이구나 라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미 가서 잘 해놨고 해서 저에 대한 믿음이 되게 있어서 처음에 가자마자 고기 파티에 가니쉬를 하는 역할로 그것도 사실 갔는데 대단한 거죠. 네, 보통은 가드몽제를 하고 전직원이 이렇게 하죠. 하는데 네. 저랑 셰프드 빠띠랑 둘이서 이제 그 한 파트를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셰프가 그만둔 거예요. 2주 정도 됐는데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아니 셰프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끼순 맞출 줄 아니? 그래서 물론 하나를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이게 손님이 70명씩 오는 그 식당에서 바로 이제 아니 난 못해요. 그래가지고 셰프가 고기를 구우면서 그 빌지도 부르고 서비스도 내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주 되게 나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수비드라고 하죠. 그 고기 진공 포장하는 거 그것만 하다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게 저도 에비앙의 5스타 호텔 안에 있는 가스트로노미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저는 혼자 갸우뚱 문제였어요. 이렇게 돼. 스타지회생이면은 월급의 반의 반도 못 받고 그 파트를 하나 맡긴다는 것은 사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너무 과중한 책임감이잖아요. 돈을 몇십만 원을 내고 밥을 먹는데 우리가 한 게 나가도 되나? 저는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진짜 프랑스 주방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맞아 일단은 시켜보고 얘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맡겨요. 그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좀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사실 졸업할 때쯤 잡 오퍼를 메일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 스타주는 어떠셨어요? 엄청 유명한 데 갔죠? 그쵸. 네. 2학년 때죠. 플라자 아테네아 꼬막 무대야 이제 알렌디카스 셰프의 직속 레스토랑이죠. 저희 학교에서 단 한 명 갔을 거예요. 네. 1, 2, 3학년 통틀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참고로 점심 서비스가 없어요. 근데 아침 8시 출근해서 계속 재료 준비만 합니다. 저녁에 4-50명을 위한 메뉴로 시키면 300-400유로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와인이 추가되고 그러면 좀 비싸지겠지만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워서 3학년 때도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 아티쇼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일단 알라미니즈라고 하죠. 프랑크푸르로 일단은 아티쇼 원래 대부분 레스토랑들은 제가 알기로도 아티쇼를 미리 까놓죠. 뭐 익히는 건 그때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레스토랑 컨셉이 나추럴리티였어요. 가장 신선한 거. 가장 신선한 좋은 정말 것을 좋은 재료로 맛보게 저도 그때 충격이었어요. 이제 스타주다 보니까 뭐 가드몽제도 있다, 엉테메도 있다. 거기는 비용도가 없어서 푸아송이었는데 그래서 푸아송 이제 간이 주에 있었는데 갑자기 셰프가 아티쇼를 뿌느냐라고 서비스 알라민이 주니까 서비스 지금 주문 들어왔다 솔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니쉬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한 못대기를 여기 앞에 갖다 놓죠. 아티쇼 까고 원래 이제 그 색깔이 변하니까 레몬물이나 이제 담가 놓는데 그런 작업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흑기송으로 들어가면 돼요. 난리 나죠. 일단은 서비스 도중에 투하지 또알이니까 안 예쁘게 나왔다, 조금 못 났다 그러면은 셰프의 난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뭐냐. 전 플라자에서 토 시즌에 좀 일을 많이 했어요. 2학년 때도 여름이어서 토마토 시즌이었고 토 시즌이라고 합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2학년 때 스타주를 나갔었을 때는 주니어 주셰프이 저보고 토마토 씨앗을 빼라는 거예요. 토마토 안에 있으면 그 토마토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그래서 한 개도 두 개도 뺐어. 뺀 다음에 그냥 그거를 잘 이렇게 물로 헹궈서 젖은 행주에다가 깔아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분사기로 물도 뿌려주고 그럼 이제 싹이 트잖아요. 그 며칠 동안? 네. 그러면 자 봤지?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토마토라는 레귤의 접시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가니쉬야. 정말 토마토를 씨까지 빼먹는 토마토 가니쉬를 씨앗. 쓰는 거예요. 씨앗이 가니쉬예요. 토마토는 나가고 네, 그 토마토도- 씨앗을 나서 키운 거예요? 토마토로 타와이 한 게 있지만 또 그 옆에 토마토 푸스가 나가는 거예요.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미친 디테일이죠. 셰프가 민감할 때였어요. 바캉스 레떼가 이제 시작할 때여서 이제 마지막 서비스였는데 모두가 들떠 있을 거예요. 주방 사람들. 왜냐면 이 서비스만 끝내면 막 한 달 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들떠하고 있었을 때 제 토마토에서 씨앗이 나온 거죠. 왜 그랬어요? 열심히 씨를 뺐는데 셰프도 똑같이 방금 누나가 말한 것처럼 욕이 나오죠. 빗덩 막 이제 삐. 삐리리리. 그때 당시의 상황은 모두가 이제 서비스 멈추고 다 모두가 저를 쳐다볼 때였어요. 지금에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셰프가 이제 토마토를 던지고 욕은 그냥 너무 일상이었고요. 맞아요. 뭐 저는 뭐 요리 식재료로 맞아본 적은 없지만 거의 스쳐간? 예, 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토마토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라는 토마토 하면은 그냥 빨간 토마토나 아니면 좀 색깔 다른 토마토, 방울토마토, 큰 토마토. 셰프가 토마토 씨앗을 빼라고 하는데 막 진짜 열심히 뺐어요. 저녁 서비스를 위해서 아침 때부터 셰프가 보더니 이제 또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류의 토마토 넌 지금 씨앗을 빼고 있는 거야. 다시 해.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셰프들은 원래 서비스 시간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왜 저희 그런 거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간 거였어요. 그렇죠. 약간 딱딱하지만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고 그렇죠. 하라면 해라는 느낌. 근데 우리나라 토마토는 그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랑스 토마토는 잘라보면 과육이랑 씨랑 엉켜 있어요. 그런 또 품종이 종류 있죠. 많아요. 맞아. 다 비오 제품이기도 하다 맞아요. 보니까 모양도 그러니까 우리 예쁘고. 생각에는 그 되게 빼는 거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네, 된다는 맞아. 거죠. 그렇게 토마토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좀 많죠. 제가 1학년 때 스타주가 마음에 드는 곳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제가 원서를 이제 넣기 시작했어요. 세팀이라는 저 그거 들어는 봤어요. 핫하죠. 네. 미슐랭 셰프들이 가서 밥 먹는 곳. 네, 그 핫하죠. 네오비스트로라는 영역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곳에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와 거기는 스타주를 받지 않는다, 한국인은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기대를 안 하고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우연찮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포트폴리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준비를 해서 갔어.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그 셰프 베텅 셰프님이 하신 말씀이 제 이력서를 보고 너가 이력이 되게 작은데 떼뜨도와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게 되게 마음에 든다. 여기는 바이블이 되는 주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저를 뽑으신 거예요. 와 이렇게 다 도움이 되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근데 거기서 이제 스타즈를 시작을 했죠. 너무 주방이 굉장히 좁아서 스타지는 저 혼자뿐이었고 다 이제 직원들이었는데 저 포함해서 4명, 5명 정도 있었는데 메인 가니쉬를 담당하던 야채 엉트레를 준비하던 애가 그만둔 거예요. 또 그만뒀어. 그만둬가지고 근데 그 셰프님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딱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아침 회의에 네가 맡는다 이 자리는 이렇게 그냥 맡는 1절 어떤 사전에 조율도 없이. 조율도 없이 약간 애들 다 축하를 해주고 약간 그런 분위기. 빨리 이제 그 불을 다루는 세 팀에서도 되게 중요한 가니쉬 역할을 그렇죠. 하는 한 엉트레를 맞아요. 꽂는 거기에 이제 딱 투입이 된 거죠. 정말 힘들었던 거.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지금에서 11kg가 덜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지만 제 레벨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스킬적으로가 아니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몇 센치로 잘라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다 예쁘게 잘라야 되고 내가 정해야 돼요. 그렇죠.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따라가면 수 있는데 되잖아요. 네.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또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조금 더 힘들어요. 그 중에 토마토가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방울토마토 디시였는데 방울토마토가 다른 종류가 5가지가 있었어요. 색깔도 다르고 그렇죠. 똑같은 색깔이지만 이런 문양도 다른 거를 꽁피를 하는데 그 토마토를 불에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후 천천한 불로 익히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이걸 셰프가 한 접시에 바리에테가 다른 토마토가 3종류 이상 들어가야 되고 몇 그램이 들어가야 돼라고 저한테 이제 던져주고 자기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발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한 접시에 토마토가 몇 그램이 필요하고 이게 그리고 시키면 박스로 해가지고 섞여서 들어오는 거를 일일이 다 빼가지고 이 색깔은 이만큼, 이 색깔은 이만큼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름 바캉스 마지막 날에 재료 스톡이 0이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남는 순간 이게 손실이잖아요 레스토랑에 대한. 이게 되게 거기가 되게 심했어요. 토마토가 이제 마지막 접시가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토마토가 다 나가야 되는 미친 듯이 해가지고 해냈어요. 해냈는데 갑자기 나는 토마토 다 낸 거예요. 셰프가 토마토 한 접시. 설마 진짜? 네? 토마토 다 나갔잖아요. 했는데 토마토 한 접시 셰프가 내라면 돼. 어떡해 나 지금 나가서 사와야 되나 이 생각을 계속했죠. 결국은 근데 셰프의 에러였어요. 세상에 진짜 미안하다고 했어 안 했어? 절대 안 했죠. 하지만 저도 결국에는 그 4개월 스타즈를 잘 끝내고 마치고 마침 거기 사람이 필요해서 셰프가 제안 작업부를 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수의 레스토랑들에서 그 스타주만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자보퍼를 받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거기 오픈 키친인데 냉장고가 밑에 있잖아요. 냉장고에 얼굴 넣고 눌렀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막 말도 안 되고 울면서 막 서비스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사실 2번째 스타즈는 2스타로 갔었는데 퀴진에는 남자분이었고 저 혼자 여자였는데 포화송 견씨까지는 가봤었거든요. 저희 약간 미쳐서 일해요. 약에 취한 사람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정말 일만 하고 딱 그 바깥 공기 쐈을 때 그 쾌감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오토바이 차 가지고 다니는데 막 저희 막 11시 금요일에는 더 늦게 끝나잖아요. 대청소해야 되니까 12시에 끝나는데 버스가 없어. 저는 자전거를 또 30분을 타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6시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그래서 지연 씨가 그 저한테 이야기해줬잖아요. 차마 빠지지는 못하니까 타이로 인해서 학교나 이 스타즈를 못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차가 진심으로 나를 쳤으면 좋겠다. 맞아. 다리만 하나 풀어줬으면 좋겠다. 죽지는 않고 나 학교 이렇게 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미쳤었나?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그니까. 주방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맡은 포스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고 진짜 너무 몸으로 배워가지고 아직도 일하는 리듬이나 이런 거는 내가 처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레시피를 보면 습득은 빨리 하죠. 그렇지만 나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 후에 어떤 행로를 걷느냐에 따라서 진짜 정말 진정한 요리사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현 씨는 프랑스에서 살짝 더 있다가 그쵸.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고, 지연 씨는 프랑스에 지금 잡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레스토랑이 완전 클로즈 돼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잖아요. 프랑스에서 진짜 취업이 어려운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졸업 후에 두 번째 스타주 했던 플라자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셰프한테 다시 콩닥을 했죠. 셰프가 되게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일하자 라고 연락이 와서 아싸 이제 다시 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때 4개월만 배우고 와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자의 벽에 부닥친 거죠. 이제 인사과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는 이제 그쪽을 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을 찾다가 라타블 브루노베주라고, 셰프 이름이 브루노베주, 거기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바로 뭐 한 10개월, 1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면서 비자도 바꾸고, 셰프분이 저를 되게 이쁘게 봐주신 거죠. 비자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비자도 바로 해주시고. 비자를 그 외국인에게 줘야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 셰프한테 부담이죠. 그쵸.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나, 그리고 셰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나요? 네, 세금이 있고. 프랑스도 이미 실업률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외국인을 써야 되나라는 쓰면서 돈까지 내고 네. 신경까지 더 써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써주신 거죠. 엄청 잡으려고 막 월급도 막 계속 올려주고 거의 그래서. 수셰급으로 하기니까 일을 오, 했었어. 수제비로 하면 셰프 바로 아래인데. 빠른 시간에 프랑스인들과 비교해서도 돈을 좀 많이 벌었었고, 위치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잠깐 팝업 레스토랑도 진행하고 하긴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귀국하기 전에 샤크테리 아르노 니콜라라는 셰프 밑에서, 모프 셰프 밑에서 조금 샤크테리를 좀 배우다가 여기 한국은 지금 들어와서 샤크테리를 이제 시작 단계죠.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상현이는 3학년 스타주를 안 하고 취업을 바로 했고, 저는 스타주를 했어요. 제 학생 비자가 이 스타주를 끝내면 만료가 되는 비자였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이 아르페주라는, 그 넷플릭스에 가시면은 엄청 유명하신 셰프님이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채소가 주가 되고 고기도 나와요. 아, 사실. 고기도 나오나요? 네, 고기도 나와요. 생선도 나가고. 이력서를 이제 넣었는데 세대이, 그러니까 정직원을 가려고 했던 이력서 넣은 데는 다 안 됐어요. 그러면 아르페주로 스타주라도 꼭 한 번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넣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럼 멘붕 상태가 좀 있다가 우연찮게 일단 가서 이제 밥을 먹자 해서 가서 밥을 먹고, 알랭 파사드 셰프님께서 한 테이블 다 돌면서 손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세요. 저희가 얘기를 했죠. 여기서 스타주를 하고 싶은데 거절을 당했다. 안 된다 했더니 말도 안 된다. 그 담당자 나와라.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주방 안에는 또 셰프들끼리랑 다른 분이 셰프님 계시잖아요. 연결하고 바로 한 달 뒤에 시작을 했어요.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게, 저도 사실 그 두 번째 스타주를 제가 결정해서 갔는데 먼저 밥을 먹었어요. 그때 이력서를 건넸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심지어 제가 이력서를 가져가서 이력서를 주겠다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와라. 저 스타주를 시작을 했죠. 근데 거기 스타주를 한다고 했을 때 들린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게, 주방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밑에 지하, 위에는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지하에서 바닥 청소만 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 되게 많다. 아니면 풀만 따라간다. 워낙 이게 명성 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프랑스인들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어서 첫날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 빵만 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이, 빵이라도 열심히 썰어야겠다. 분명히 셰프는 볼 거다. 땀 뻘뻘 흘리면서 빵 썰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른 스타지가 있었어요. 미국 친구가 저를 이제 데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 일을.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9시면 퇴근을 하면 된다, 우리는. 걔는 퇴근을 먼저 했어요. 근데 제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빵을 썰어달라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그래서 빵을 썰고 있다가 퇴근을 못했어요. 늦게 이제 혼자 빵 다 썰고 빵을 들고 올라가는 셰프가 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를 약간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가려고 이제 앞치마를 풀렀어요. 목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앞치마를 풀려 있으니까 셰프가 묶어주더니 일로 와서 이걸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아로제라고 하죠. 아로제를 해 이러는 거야. 이거는 근데 딱 그 느낌이잖아. 이거는 내가 진짜 아로제를 멋있게 잘해야지. 잡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막 했어요. 오케이.
시프트 막 될 때 너 내일부터 얘랑 일해. 제가 걔자리 뺏는 거예요. 아이고. 걔는 내려가고. 아 진짜? 네, 근데 진짜 프랑스 주방이 이렇게 기회가 많지만 냉정한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지하를 벗어나고 위로 올라가서 꼬미가 된 거죠. 주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드몽쉐, 뿌아쏨, 비영드 딱 3개예요. 직원 2명, 스타지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비영드 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뭐를 하는 건 없었고 시키는 거를 서포터즈를 이제 꼬미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어니언 그라탕이라고 있어요. 양파를 그라탕 접시에 정말 얇게 펼쳐가지고 구워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프랑스 애들이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준엔 우리 그래. 기준에 이걸 못해 맞아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예뻐. 너무 잘 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폈거든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에베느멍이라고 하죠. 이벤트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셰프가 너무 유명하시다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출장을 가서 갈라 디너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베이징에서 이제 갈라 디너가 잡혀있었어요. 정말 이게 좀 슬프고 또 운이 좋은 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셰프가 너 중국어 할 줄 아니? 리를빗? 전혀 못하는데요 아. 이랬더니 괜찮아 갔다 와. 싱가포르, 방콕, 스위스, 베이징 싱가포르를 2번을 했었어요. 비용도 다 대주고. 심지어 엄청난 경험이. 스타주일 때 와 이거 거의 드라마틱한 정말 많은 전개인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팀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레벨이 아직은 여긴데 이 이상의 거를 이제 욕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밝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아르페주는 또 농장이 2군데가 있어서 네, 모든 야채를 농장에서 온 야채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요리사들이 그걸 가요. 너희가 사용하는 재료가 어떻게 자라는지 배워라.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를 제가 맛이 가서 다른데? 근데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저희 이제 어. 새벽 2시쯤 대통령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 5시 출발을 합니다. 거의 21시간 정도를 잠자지 않고 아르페주는 직원 식사도 없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너무 힘든 근데 지금 프랑스가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레스토랑이 그냥 전부 락다운이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 복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임금을 받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거를 어, 가지니까 보장을 해준다는 거, 주거 보조 지원도 보조금. 받잖아요. 맞아요.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좋았던 부분도 맞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타주였잖아요. 비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이제 셰프한테 나를 고용해라. 나 고용해. 외국인을 고용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한국인들 사지로 몇 번 있었겠지만 그냥 외국인을 고용해본 적이 없어서 프로그레스를 모르고 일단은 상현 씨가 경험했던 곳은 아예 그런 호텔, 법적인 네. 거를 따로 담당하는 호텔이 있었다면은 여기는 개인적인 그쵸. 레스토랑이요. 그거를 이제 셰프가 신경을 써야 되는. 3번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절대 안 된다고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해보자. 저 그때 울면서 그분이 약간 감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쵸? 근데 레스토랑 분위기 자체가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저는 이제 비자 준비를 제가 다 스스로 했던 경험이어서 근데 상현이 도움도 되게 컸어. 상현이가 먼저 일단은 그걸 그때 진행을 문이 했었고 어. 비자 얘기를 조금 하자고 하면은 까다로운 게 레스토랑에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사람을 구하려고 맞아요. 했었다라는 게 몇 개월 동안 등록이 되어 있고 근데 왜 아르페주는 광고를 내지 않잖아요. 다 오니까. 맨날 오니까 네. 스타주가 제발 나 좀 써달라고. 저는 그래서 그 서류도 없었고 대신 이제 편지를 좀 잘 써주셨어요. 내가 왜 필요한지. 근데 이것도 가게에서 되게 똑똑하게 내가 아시아인이고 자기네 이제 아시아 쪽 사업 번창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비자가 승낙이 돼요. 그거 외적으로도 회사에서 세금을 차게 문서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큰 호텔은 그거를 잘 안 주시고 왜냐면 거기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셰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적고 월급은 얼마 받는지. 세금적인 면으로 네. 클리어해야 네. 이게 좀 신청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정말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3학년 스타주든 어떤 스타주를 갔을 때 여기가 이 비자를 해줄 수 있는 곳인지를 명확히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기는 된다라고 해서 찌른 게 아니라 네. 그곳을 원했기 때문에 트라이를 했던 거죠. 저희는 정보도 되게 없었어요. 취업을 한 선배님들도 별로 없었고 근데 또 저희 학교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보도 사실 많이 없었고 그쵸? 맞아. 음. 거의 다 해야 처음부터 하는- 하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잘 견뎌서 정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 일한 지.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스타일 살짝 아. 한번 들려주세요. 왜냐면은 주방은 굉장히 군대적인 거잖아요. 아테네 플라자도 그랬겠지만 특별한 것 같아요. 셰프가 전혀 예민하지 않지만 지켜야 할 거는 지키시지만 유두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할 필요는 없어 라는 말을 해주세요. 요리사를 많이 생각해주는 주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야채가 아침마다 들어와요. 그 재료를 보고 오늘 뭐 할지를 생각을 와. 해요. 얘네가 농장에서 오기 때문에 아까 상현이 말했던 것처럼 모양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달라요. 무조건 다 맛있는 야채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다 약간 사랑하는 느낌이에요. 이 야채를 귀중하게 내야 돼요. 아, 이런 예쁜 꽃이 들어오면 애들이 이렇게 잡고 이것 좀 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도 되게 유연한 게 점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트 블랑슈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메뉴가 없는 거예요. 셰프 맘대로. 아침에 들어온 야채를 가지고 파트별로 메뉴를 짜요. 서비스 전에 테이스팅을 해요. 셰프가 괜찮네? 하면은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알라민뉴의 결정체고요. 당근 하나도 그 자리에서 썰어서 딱 익었을 때 접시에 담을 수 있어요. 절대 미리 익혀놓지 않아요. 보통 모든 요소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상하지 않도록 잘 패킹을 해놨다가 맞아요. 접시에 담기 직전에 데워서 프랑스 요리 구성이 되게 많잖아요. 딱딱딱딱딱 맞춰서 나가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그날 아침 그날 야채로 이거 괜찮네 하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레스토랑이 사실 야채가 거의 순데 얼마죠? 가격이 근데 그것도 시즌별로 달라요. 예약 자체가 힘듭니다. 네. 최소 40만 원, 50만 원. 프랑스 셰프들이 물론 프랑스 내에서도 그 요리에 관한 가치를 두고 우리는 셰프세요라는 게 사실 지금이야 많이 이렇게 인식이 좋아졌지만 프랑스는 거의 막 연예인급이죠, 거의. 막 특히 스타 셰프면 진짜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셰프들이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맞아요. 것들도 셰프의 이야기를 담아서 내면 그게 가치를 인정받는? 정말 아르케즈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호불호도 많이 갈리지만 셰프의 명성은 사실 이렇게 아침마다 메뉴를 내서 인정을 받아서 내는다는 게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책임감은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좀 힘들죠. 힘든 거. 그러니까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그걸 열심히 하면 맞아요, 되는데 우리가 맞아요. 매일매일 창조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주방에 계신 셰프님도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메뉴를 손님한테 주고 싶어서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셰프가 너! 막 이러면 와! 막 이러고 3년이라는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름 이제 현장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나의 3년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저는 거의 99% 사회적으로 알게 되고 타의적으로 가게 되는 건데 후회하진 않아요. 네,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죠. 아쉬운 점이 되게 많죠. 이 수업 내용을 한국어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거기서 취업을 해서 비자를 받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침이 학교였다고 생각을 해요. 스타주의 기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이제 가서 했겠어요. 왜냐면 프랑스는 체계적으로 학교 소속이어야지만 스타주가 가능을 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저 일할래요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그게 불법으로 됩니다. 네. 학교랑 이제 서류도 와가야 되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저는 사실 진짜 학교 다닐 때 불평불만이 엄청났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지? 그리고 모든 실습이 사실 거의 진짜 돈을 받고 고객을 만나는 레스토랑에서 실습을 시키는데 우리 학비 냈잖아.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왜 돈을 내고 일을 하지? 짧은 생각에 그래서 즐기지 못한 게 전 제일 아쉬워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이랬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맞아요. 학교의 그 많은 것들을 완전히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학교만이 답은 아니지만 실제 프랑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잡도 구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된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가 좋은 점이 제가 그때 운이 좋게 대회에 한번 영셰프에 뽑혔었을 때 상펠레그리노 거기 한번 프랑스 후보로 뽑혀서 프랑스 후보요? 한국 후보가 아니고 네, 그때 프랑스 후보 1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학교에서 모든 에세이 비용을 다 대줘요. 근데 여자친구 말로는 그런 요리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사비로
한다고 하더라고. 워낙 이제 유명한 대회기는 하지만 학교가 그걸 대줄 필요는 없었죠. 맞아. 그런 걸 오히려 조금 더 잘 알고 미리 알고 좀 이렇게 맞아. 잘 했다면은 되게 좋았을 텐데라고 약간의 후회가 있긴 하다. 살기 너무 바빴어. 맞아요. 따라가기 너무 이거 벅찼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보도 너무 없었고요. 워낙 이제 관심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좀 알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정말 3명 다 요리 학교를 나왔지만 되게 다른 모습으로 지금 현재는 살고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상현 씨가 하는 그 소시지 사업 링크랑 그리고 지연 씨 개인 그 인스타 링크들도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직접 이렇게 프랑스 관련 정보가 조금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면은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할 수 있는 합니다. 한에서. 네, 어느 정도 좀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시는 게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두 분께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기회로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또 학교 재밌었어요.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또 얘기하니까 재밌었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포옹이 있다면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바. 오바. 맥시. merci. 좋았어.